웃돈 얹어줄 테니 KF94 등급 마스크 1억 개만 주시죠. 최근 중국의 따이공, 보따리 상들이 한국에 수백억 원의 현금을 들고 와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마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KF80, KF94, KF99. 여기서 KF는 코리안 필터의 약자로 식약처가 인증한 공인 필터만 KF를 새길 수 있고, 뒤에 오는 숫자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차단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죠.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 입자를 잘 차단해 주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중국의 사태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곳이나 마스크가 품귀 현상인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 독보적으로 한국산 마스크를 전 세계인들이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Q10에서 한 인기 판매자는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 국기와 함께 Made in Korea라는 문구를 크게 홍보하며 마스크 30개당 1만 싱가포르 달러 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75만원, 마스크 한 개당 29만원인 셈이죠. 북한에서도 한국산 마스크가 세계 최고라 인정하였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무역 관련 소식통을 통해 최근 북한의 한 무역회사가 한국산 마스크를 대량 구입하겠다 주문한 소식을 전했고, 중국 단둥에 있는 한 조선족 소식통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차단 기능이 뛰어난 한국 제품을 긴급하게 요구하였다 라고 RFA에 전했습니다. 또한 이 소식통은 한국산 마스크는 공기 정화 기능은 물론이고 초미세먼지와 향균까지 뛰어나 중국에서는 고가 제품이다. 일반인은 비싸서 사용도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한국산 일회용 마스크 하나의 가격과 북한산 쌀 10kg이 맞먹는 가격이기 때문에 고위직들만 사용 가능한 초럭셔리 제품인 셈이죠. 자, 왜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의 마스크에 열광하고 오로지 한국산 마스크 중에서 식약처의 인증 마크인 KF가 표기된 마스크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산 마스크의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가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기술을 개발해왔고, 독보적인 핵심 기술은 여기 한국전기연구원이 공개하였는데요. 보시면 마스크의 앞면과 뒷면은 적당히 촘촘한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섬유가 지나치게 촘촘하면 미세먼지는 잘 걸러지겠지만 숨을 쉴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안쪽에 정전기 필터가 있는데요. 스테릭 일렉트리시티라고 하는데, 이 정전기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이 정전기 필터는 초고압 전류를 이용하여 정전 처리된 것으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고르게 퍼져 있어서 전기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스크에서 찌릿한 전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정전기를 이용한 마스크의 단 한 가지 단점이 바로 정전기는 습기에 약하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호흡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습기를 머금으면 정전기 기능이 대폭 저하되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의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한 제약회사의 관계자는 하루에만 전화통화 30통 넘게 받고 있다고 전했고, 동남아 현지에서 무역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J씨는 한국산 마스크의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서 수입하기를 원하는 곳이 정말 많다 라며 자신에게도 당장 한국산 마스크 100만 개를 구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이례적으로 어려움과 공포에 내몰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중국에 전달한 마스크는 100만 개, 한국은 삼성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마스크 100만 개 뿐만 아니라 방호복 1만 벌을 포함해 총 3천만 위안의 구호성금까지 보냈고, 한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은 중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마스크 13만 개, 방진복 1만 개 등 구호 물품 150박스를 전달하는 동시에 중국 우한시에 무려 6천억 원을 들여 중국 내 최대 규모인 12만 리터의 초대형 바이오 의약품 공장 건설을 강행한다 밝혔는데요. 영국 비즈니스 미디어 회사인 윌리엄 리드가 운영하는 글로벌 바이오 미디어 바이오파마도 셀트리온이 중국에서 가장 큰 바이오 공장을 짓기로 했다며 해당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뤘을 만큼 전 세계 기업들이 우한 탈출 러시를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중국에 1,500만 위안 규모의 의료 물품과 성금을 전달, 한국무역협회도 중국에 10만 개의 마스크를 전달하는 등 이런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구호품 전달 릴레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경제망도 최근 전염병 퇴치를 위해 적극 기부한 10개의 한국 기업 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기부 활동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200만 개와 방호복 10만 개, 보호경 10만 개를 전달해 형식적으로 고작 100만 개만 전달한 일본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주제를 먼저 다뤄보고 KTH라는 한국의 또 뭐 그 기업에 대해서도 두 번째 주제로 해서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자극적이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 언론들이 실제로 쏟아내는 기사의 맥락을 제가 담아낸 것입니다. 뭐 그 기사들 제목을 뭐 대충 언급드리면 뭐 한국의 독식 신화 LNG 이제 끝났다. 뭐 수주전에서 중국이 한국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뭐 이런 형태의 기사를 한국 언론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뭐 제목은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기사 내용은 이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자기 어떤 그 팩터가 있으면 괜찮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 중국이 이 LNG 마켓 쉐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고들 것 같고 이 16척 지금 중국이 수주한 게 시작이고 남은 어떤 2020년에 나올 LNG 잔량도 중국이 뭐 더 수주를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물론 이게 한국의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하면 당연히 나쁜 일이죠. 허나 사실관계를 짚어보면 중국이 16척에 대해서 수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국이 이제 LNG에 대해서 한국을 뭐 위협할 단계냐 아니면 뭐 한국의 조선업이 박살이 났고 중국이 실제로 뭐 승리를 앞으로 LNG에서 하는 거냐 한국의 LNG 독식은 이제 끝인 거냐 이 문제들은 또 다른 팩터들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저 수주를 한번 했다고 중국이 이겼다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쏟아내는 것을 좀 보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녹음물을 한번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들을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합리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중국에서 수주한 업체는 중국 1위 조선 업체죠. 중국 내에서는 후동중화라는 업체입니다. 성과로 보면 이번 수주가 1.8억 달러 수준이고 2024년 정도에 인도될 예정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 카타르에서 쏟아지는 총 물량,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16척 가져갔다. 그러면 거기서 쏟아질 총 물량이 몇 척인가? 카타르에서만. 다른 LNG 이제 수주 물량이 더 나올 텐데 카타르만 제가 고려를 하는 거예요. 120척입니다. 맥스 기준으로 최소로 봐도 80척 수준입니다. 근데 후동중화의 건조 능력이 연간으로 봐도 맥스 한 4척에서 6척 수준. 그 4척에서 6척도 제대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2018년 6월에 중국이 인도를 했던 LNG선이 엔진 결함으로 지금 뭐 망망대에 그냥 섰던 운항이 중단됐던 사례 등 아직 중국의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캐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건조 능력 그리고 기술력이 결국에는 지금 캐파가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4척에서 6척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에 기술력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타르의 최대 120척 중에 16척을 제외한 남은 척수는 한국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오히려 이번에 딱 16척으로 선을 그으면서 중국과 어떤 그 단판을 지은 거다. 나머지는 한국의 어떤 3사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뭐 3사에게 나눠줄지 뭐 2사에게 1사에게 나눠줄지 모르지만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한국 조선업에 그럼 중국 문제는 이런 느낌이란 걸 일단 이제 잡았고 그럼 한국 조선업의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냐 그 부분을 보면 우선 유가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유가가 어제 겨우 반등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 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유가가 30불까지 뛰어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불 거기서 박스권에서 놀 것이다, 아니면 20불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굉장한 저유가 상황에서도 LNG선의 대규모 발주가 계획대로,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선집행 되는 점에서 LNG 불확실성, LNG 시장에서 딜레이되는 지금 LNG 계획들이 많거든요. 근데 카타르가 이렇게 해주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반적인 조선 업황에서는 좋은 점입니다. 자, 그럼 왜 굳이 카타르가 중국한테 LNG 16척이지만 안 줘도 되는데, 한국이 훨씬 잘 만드는데 16척을 왜 줬을까요? 중국이 이제 뭐 기술력이 따라와가지고 뭐 줬을까요? 우선 중국의 LNG 수입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용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좀 이따 제가 PPT로 데이터 보여드리겠지만, LNG 해상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2014년에 한 8%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19년에 무려 17%, 그러니까 연평균 상승률 CAGR로 보면 23%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카타르 국영 회사가 중국과 2040년까지 3.4 밀리언 톤스 per 아놈의 그 LNG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인 중국의 어떤 석탄이나 가스 확대 정책 등을 감안하면, 뭐 나머지 회사들, 나머지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 호주, 러시아, 뭐 모잠비크 등 이런 LNG 생산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중국은 포기하기 어려운 굉장한 구매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LNG 배를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빅 바이어입니다. LNG 그 업계에서 이거를 사실 수주를 주는 카타르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즉 팩터만 살펴보면 중국의 수출 확대와, 그러니까 중국향 수출 확대와 저성가,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했다고 판단하고, 기술력은 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즉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도 이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에 대한 눈치를 보고 카타르가 어느 정도, 아 그래 이 정도는 그래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자른 거고, 얘네들이 기술력이 하도 안 좋으니까 카타르도 지금 뭐 조금 눈치 보려다가 큰 타격 입으면 또 안 되잖아요. 배가 갑자기 가다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선에서 자른 거고, 한 8-90% 선에서 16척, 120척에서 16척이니까. 그리고 저가 영업을 얘네들이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냐면 보조금이 빵빵하니까 잘한다기보다 저가죠, 성과가.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뭐 기술력도 안 좋고. 그래서 한 이 정도 주자, 뭐 한 15% 주자 정도로 자른 거지. 이 중국 애들이 건조 능력을 고려하면 나머지 90%는 중국한테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중국이 저희 못합니다 할 정도의 지금 도크가 안 되기 때문에, LNG에 관한 몇 가지 제가 언급한 것들에 대한 백데이터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LNG선 운임, 지금 LNG선의 전반적인 업황을 볼 수 있는 개념인데, 17년도에 확 꺾였죠. 이때 LNG 사업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반등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고요. 다음 거 보면 중국의 LNG 수입량이 지금 여기 회색 부분 막대 표시를 보시면, 운임도 뭐 참고로 하시면 되지만 중국의 LNG 수입량이 지금 갈수록 가파르게 늘고 있죠. 완전한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국의 어느 정도 LNG 세계에서의 권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즉 얘네들이 기술력이 아니라 지금 돈으로 수주까지 영역을 확대하려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보시면 되고요. 이 후동중화, 이 중국 1위 조선 업체의 수주 건조 추이를 보시면, 이번에 가 처음이 아니에요. 중국이 돈으로 이렇게 해먹으려고 했던 게, 지금 10년도에도 어느 정도 얘네들이 비율을 수주했었고 16년도에도 어느 정도 얘네들이 비중을 수주했었죠. 근데 이 16년도에 수주하면서 18년도 죄송합니다. 아무튼 문제도 생기고, 지금 그걸 고려한다 해도 지금 빅3 보시죠. 빅3의 수주량, 수주 비율 압도적이죠. 그리고 후동중화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생산 꾸준히 이렇게 수주할 그런 건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 그거를 만들 동안 또 수주 이게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루틴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중국이 갑자기 뭐 물량의 대다수를 수주하고 이런 것은 굉장한 소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합리적입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KTH라는 기업에 대한 간단한 기업 개요를, 가입자분의 이제 관심 기업에 대한 개요를 공유해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KTH는 그럼 뭐 하는 기업일까요? 뭐 티커머스,
컨텐츠 유통, 스마트 솔루션 이런 것들 하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러면 뭘로 돈을 제일 많이 버냐 하면 T커머스가 매출 구조의 절반이고 50%고요. 나머지 25% 유통이랑 스마트 솔루션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 유통이죠. 뭐 유통 그냥 유통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KT, 다들 아시는 KT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T커머스입니다. 이게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예요. 17년에 이 사업부만 떼놓고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KTH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분야가 17년에 한 2조 수준이었다가 18년에 3조, 19년에 4조 수준으로 고속 성장하는 분야이고, 이 회사의 재무를 살펴보시어도 매년 급격하게 이 부분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연도에도 한 20% 정도는 반영이 될 거로 보고 있고, 이 K쇼핑이 잘 성장해주는 것은 일단 팩트인데, 이 T커머스가 결국 TV와 커머스의 합성어죠. 텔레비전을 통한 상거래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홈쇼핑사가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TV 홈쇼핑이고요. T커머스라는 건 소비자가 관심이 있는 상품 정보를 좀 찾고, 거기서 이제 뭐 AI 솔루션 같은 것도 들어가고 ICT 기술도 들어가고 하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무를 보면 뭐 부채 비율은 적정한 편이고 좀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향후로 봐도 부채 비율이 크게 늘 만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제가 앞에서 3개의 사업부가 있다고 언급드렸었죠. T커머스만 아마 이번 연도에 성장을 할 거고, 나머지 2개의 사업부는 그냥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 기업에 그러면 개요 정도는 뭐 공유하신 것 같고, 굳이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기업은 이 한 단계 레벨업 기업 가치가 하려면 수익성이 증명돼야 됩니다. 이 기업의 재무를 뜯어보시면 뭐 뜯어볼 것도 없어요. 네이버 가서 매출 한번 쓱 보시고 재무 당기순이익 한번 쓱 보시면 남는 게 없어요. 별로. 19년도에 매출이 3천억인데 당기순이익이 20억도 안 돼요. 딱히 부채가 많아서 이자를 못 내는 이자를 막 엄청 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마치 쿠팡처럼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이런 기업이 한 단계 레벨업 하려면 쿠팡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규모의 경제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그 무서운 성장세, 그러니까 고정비를 놔두고 결국에 규모, 매출 구조를 늘리게 되면 결국에 당기순이익이 뽑아져 나오는 건데, 그 정도로 계속 이 분야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이제 수익성 확보를 어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기업의 경쟁력, 우리나라에서 뭐 1위 기업인데 이 분야에서